미국 경제는 소비고 소비는 결국은 노동시장을 봐야 되고 노동시장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실업률이다. 실업률의 어떤 추세가 바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시합률 자체는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은 몇 달 뒤 한 연말 정도부터는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마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과 매크로 전문으로 하는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마생투라고 줄이니까 어색한데 마경환의 생각한 투자라는 유튜브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는 주로 채권과 글로벌 매크로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매크로와 관련된 좀 선명한 뷰를 시각을 좀 이야기해 주실 분이 없나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분이 그래서 얼른 제가 모시고 싶다 이렇게 해서 모시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최근에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든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처럼 매크로가 중요할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실업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실업률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실업률 얼마 나오냐? 4.3이야? 4.4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데,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질문은 많은 분들이 이번에 샵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샵룰에 대해서 대표님은 기존부터 계속 이야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샵룰에 대해서는 요즘에 샵룰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정의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12달의 실업률 최저에서 최근 3개월의 평균치가 0.5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샵룰 조건의 컨디션에 충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샵룰을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실업률의 속성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미국 경제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보통 미국 경제의 향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경기 침체가 될 것 같니? 소프트 랜딩이 될 것 같니? 이런 판단을 우리가 되게 하고 싶은데, 이효석 아카데미 자체가 워낙에 우리 구독자님들 퀄리티가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풀어서의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의 7할이 컨섬션 소비일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 소비의 향배가 앞으로 계속 스테디할 거냐 아니면 위축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또 이 소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잡 시큐리티죠. 노동시장의 안정성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노동시장을 대표하는 게 실업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미국 경제는 소비고 소비는 결국은 노동시장을 봐야 되고 노동시장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실업률이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향배는 실업률의 향배와 귀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는 실업률은 꽤나 후행 지표죠. 우리가 실업률이 쭉 올라간 다음에 경제가 좋아졌네 나빠졌네 판단하면 너무 늦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 데이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업률의 어떤 추세가 바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실업률이 이렇게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수년간 줄어들고 있다가 돌아서고 얼마 안 있다가 다 이렇게 경기 침체에 과거에 다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대비 얼마 있다 침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경기 침체 여부를 본다고 했을 때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향 추세에서 벗어나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돌아갔는지 여부를 봐야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추세적으로 바뀌었는지 판단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게 이제 샵룰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는 요즘에 이제 굴수비 형님이라고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형이에요. 왜냐면 이분이 계속 이제 주식시장 좀 우호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분이 딱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실업률은 로켓처럼 올라가서 깃털처럼 내려온다. 이 딱 그림을 보니까 그러네요. 쭉 올라갔다가 깃털처럼 서서히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올라갈 땐 진짜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주제랑 좀 다른 얘기인데, 실업률을 가지고 주식에 이론적으로 언제 제대로 실어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가 그레이선이 미국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침체인데 사실은 주식은 실물 경제보다 약간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 바닥은 경기 침체 끝자락에 들어가는 게 딱 맞는 거죠. 경기 침체가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지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러면 언제가 경기 침체니 잘 모르죠.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바닥엔 살 수 없으니까 한 무릎 정도에 사야 될 텐데, 그 정도도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고점을 알아내시면 된다. 실업률 고점이 경기 침체
끝입니다. 보시면 항상 그랬습니다. 그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식 편안하게 많이 질러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돌아가서 지금 샵룰 얘기했는데 샵룰인데 이번에 실업률이 4.3이 되면 샵이 터치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제가 이제 저 자문 고객이나 또 저희 방송에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가 제 결론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마치 샵룰이 터치가 되면 얼마 안 있다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진입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터치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조만간에 크게 나빠질 거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번에 주식도 크게 흔들렸고 뭐 그랬던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샵룰은 선행 지표가 아닙니다. 샵룰 자체가 선행이 아니라 동행 내지 약간은 후행 지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1950년 이후에 거의 한 지난 70년 동안에 샵룰이 터치됐을 때 달과 실제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시작된 달을 보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한 두세 달 뒤에 샵룰이 터치가 됐다. 딱 한 번을 제외하고 196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실제 경기 침체가 먼저 되고 샵룰이 터치되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샵룰보다 한 두 달 먼저 왔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미국 2%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죠. 경기 침체가 아닌데 이번에 샵이 됐기 때문에 마치 느낌상은 선행지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다. 혹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샵룰에 터치했으니까 이미 경기 침체였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 샵룰이 터치된 거를 조금만 뜯어보면은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효성님 자체가 또 애널리스트 출신이라서 제가 이 애널리스트 앞에서 설명드리기가 참 민망한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번에 실업률이 점프를 했는데 실업률 점프한 게 크게 나누면 구성 성분으로 보면 두 가지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저 일할 거예요. 공급량이 늘어나요. 그렇죠? 공급량이 늘어서 실업률이 늘 수도 있고 반면에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사람이 해고가 많이 돼서 실업률이 늘 수가 있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믹스되어서 실업률이 늘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죠. 레이버 디맨드가 감소해서 일자리가 감소해서 실업률이 증가를 하면은 진짜로 문제가 된다. 근데 여기가 샵룰 터치됐을 때가 1970년 이후에 8번인가요? 예, 다 조사를 한 거고 이번까지 포함한 건데 0.5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레이와 녹색의 여기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레이버 디맨드 일자리가 잘려서 실업률이 증가한 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0.5에 거의 한 적어도 8, 9할 이상이 사람이 잘려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샵룰이 터치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합니다. 0.5가 샵룰이 올라갔는데 0.5 중에 0.3 정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0.3 정도가 사람이 잘려서 올라간 거고 0.2는 레이버 서플라이 일할 레이어로 손드는 순간에 실업률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걱정돼야 될 거는 이렇게 일자리가 확 줄어들어서 해고가 늘어서 0.5가 됐으면은 지금 당장 진짜 시리어스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번은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 난판 페이롤인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과거에 1980년대 이후에 샵룰 터치됐을 때 그 시점 보니까 이렇게 모두 다 일자리가 줄고 있었어요. 오히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증가폭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샵룰 터치됐을 때와 이번 샵룰 터치됐을 때는 구성적으로 꽤나 차이가 있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 서플라이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나쁜 요인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과거는 디맨드 사이드 감소만 주로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같이 있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샵룰을 설명을 하시면서 실업률을 두 개로 쪼개 주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런데 사실 일하고 싶은 사람 늘어나는 것 자체가 뭐 경제에 안 좋은 건 아니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는 과거의 실업률이 경기 침체를 선언했을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 조시룰이라고요? 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 많은 질문 주시는 게 당장 샵룰 터치된 거가 아까 내용적으로 보니까 서플라이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액면 그대로만큼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실업률 걱정 안 해도 돼? 아, 그렇죠. 또 넘어가죠, 또 이제. 그렇죠. 또는 그럼 뭐 봐야 돼? 라는 질문을 하시죠.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서플라이의 증가와 일자리의 감소로 실업률 증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떻게? 노동의 공급의 증가로 실업률 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 저희가 좋은 실업률. 참 실업률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어색하긴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뭐 좋은 실업률입니다. 좋은 실업률이라는 건 새로 신규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재진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서 실업률 는 거를 좋은 실업률이라고 하고 양호한 실업률이라고 하고 방금 얘기한 대로 레이버 디맨드가 감소한 거, 일자리가 감소한 거를 배드 실업률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배드 실업률이 제일 중요하더라. 아하. 방금 이제 그 대표님께서 질문 주신 게 배드 실업률을 측정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실업률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레이버 디맨드 즉 사람이 잘려서 실업률이 지금 추세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어떤 티핑 포인트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샵룰은 전체 실업률을 넣고 저점 대비해서 0.5 이상을 샵룰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나쁜 실업률 즉 일자리가 사람이 퍼머넌트한 걸 잘려서 실업률이 증가한 것들에 대한 임계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정리를 해보면 실업률에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다. 네. 야, 그러면은 안 좋은 것만 봐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 좋은 것만 보면 그래서 그 샵룰 그거는 뭐 0.5래매 네. 그러면 조시룰은 얼마야? 안 좋은 것만 보는 것 같은데요, 조시룰이. 맞아요. 역시 대표님은 정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쁜 실업률, 그러니까 사람이 해고돼서 실업률이 증가한 것만 별도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거고 샵룰을 그대로 대입을 한 겁니다. 샵룰이란 게 뭐냐면 지난 12달 저점 대비해서 최근 3개월 평균이 0.5 이상 는 건데 조시룰은 근데 요거는 대상이 전체 실업률이잖아요. 전체 실업률. 근데 빼고 나쁜 실업률 즉 일자리가 잘려서 실업률 는 것만 갖고 대상인데 요건 0.5가 아니라 0.2. 그거는 좀 작게 봐서. 예, 0.2를 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 0.2가 요번에 터치됐어요. 그러면 이건 안 좋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쁜 실업률과 일자리 해고돼서 0.2가 터치되면 얼마 안 있다가 전체 실업률도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샵룰은 선행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데이터상 반면에 조시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빠지는 것만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미국 노동시장을 선행적인 속성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근데 지금 드디어 조시룰이 이제 0.2가 터치가 되었어요. 즉 정리를 하면 지금 샵룰 자체는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은 몇 달 뒤 한 연말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쁜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서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약간 좀 이게 밀당을 하시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 게 처음에 이제 샵룰 괜찮아 그랬다가 또 이게 좀 뭐 좋은 실업률이 있고 나쁜 실업률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시룰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랬는데 그것도 나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 사실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업률이 나와요. 네. 9월달에 이제 실업률이 나오는데 그 실업률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정확히 발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냥 참 이렇게 전망은 단기 전망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그냥 전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틀 수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8월 초에 발표됐던 실업률을 뜯어보면은 4.1에서 4.3으로 넘어간 거 자체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플라이 새로 신규로 일자리를 손들은 사람도 많고 두 번째 우리가 태풍이나 허리케인 영향 임팩트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동일하고 고변수만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아마도 바로 4.3에서 4.4, 4.5로 가는 게 아니라 4.3보다는 약간 약보합세라 해야 되나요? 조금 개선되는 조짐이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4.3보다만 낮게 나오면 그래도 안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주식시장이 이제 8월 5일 날 주가 빠질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까지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다 그럴 거야. 이거 경기 침체 맞다. 이거 진짜 왔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적어도 코스피가 10% 빠졌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거기까지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 이상만 아니면 일단은 안심할 것 같긴 한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 뜯어보시면 아마 저는 연초부터 하반기부터 미국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채널을 계속 보시거나 자문 고객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아요. 전혀 놀랍지 않고 그냥 예상대로 갔는데 문제는 군중 매스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그래가니까 너무 또 놀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질문 주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중심을 잡는 투자가 너무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시계추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전엔 너무 브라이터하게 보다가 살짝 팩트가 살짝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걱정으로 왔고 그렇죠. 좀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냥 부안해동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런데 매크로의 어떤 디렉션을 좀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게 놀라지 않으면서도 차분하게 오히려 좋은 투자 수익의 기회 또는 채권 내지 주식의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경기 호황은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준이 살해시키는 거다. 연준이 죽이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미국 경기 침체 결국에는 이제 올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쯤? 어느 정도의 강도로 뭐 이런 게 이제 질문이 보통 되겠죠. 이제 그 경기 침체는 정의가 두 가지잖아요.